전산회계 1급 제90회 실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5번 결산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대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 1200만원은 만기가 1년 미만으로 도래하였다. 장기 차입금이 만기가 1년 미만 도래하게 되면 유동성 장기부채로 변경시켜줘야 됩니다. 수동으로서 차변의 장기 차입금 1200만원, 대변엔 유동성 장기부채 1200만원인데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을 시켜줘야 됩니다. 장기 차입금도 거래처 코드, 유동성 장기부채도 거래처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2번 외상 매출금 계정에는 미국에 소재한 스타캠프에 대한 외화 외상 매출금 4만불이 포함되어 있다. 회계기간 종료 현재 기준 환율은 1250원이고 선적일 발생일 기준 환율은 1200원이다. 외상 매출금 4만불 1200원짜리였습니다. 선적일 외상 매출금은 4만불 곱하기 1200에서 4800만원이었는데 오늘 결산일 기준 환율은 1250원입니다. 4만불 곱하기 1250원 해서 5천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외상 매출금 4800만원이 5천만원 됐으니까 200만원의 외상 매출금이 증가한 겁니다. 차변엔 외상 매출금 200만원 증가하고 대변엔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이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적어줘야 되는데 영어 나오면 S자 한 장만 치면 되겠습니다. 수동으로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3번 12월 31일 결산 현재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것은 자동으로서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에 입력한 후에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사항을 전산회계 1급 2020년 제1차 88회 실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5번 결산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외상 매입금 계정에는 홍콩거래처 만리상사에 대한 외화 외상 매입금 240만원 2만불이 계상되어 있다. 회계기간 종료 현재 적용 환율은 1불당 1180원이다. 그러면 2000불 곱하기 1180원 하게 되면 236만원이 됩니다. 외상 매입금 240만원이 236만원 되면 4만원만큼 외상 매입금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엔 외상 매입금 4만원 감소하고 대변엔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이 외상 매입금 만리상사라는 거래처 코드를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2번 매출채권 외상 매출금 받으럼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다. 자동 입력입니다. 3번 당기의 회사가 계상할 감가상각비는 아래와 같다. 공장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판매 감가상각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 자동 입력입니다. 결산 2번과 3번은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을 한 다음에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12월 31일 차변에 외상 매입금 플러스 만리상사
만리상사 4만원, 대변에 외화 환산이익 4만원, 창을 닫고 자동은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을 합니다. 0112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 대손 충당을 설정하는 걸 위에 보면 F8 대손 상각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합니다. 외상 매출금 받으럼이고 단기 대여금 아닙니다. 0. 또 미수금도 0, 선급금도 0 하고 엔터를 치면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럼에 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1% 맞고 결산 반영. 그러면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에 여기 이렇게 대손상각 외상 매출금 받으럼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3번의 감가상각비, 공장 기계장치, 공장은 경비입니다. 경비에 감가상각비 기계장치 920만원 9200 플러스 엔터. 그 다음에 제품 판매 트럭이죠. 이거는 판매관리비입니다. 판매관리비에 감가상각비 차량 운반구, 판매관리비에 차량 운반구 210만원 2100 플러스 엔터. 이렇게 자동 입력이 끝나면 반드시 여기 있는 F3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해 줘야 됩니다. 전표 추가. 결산 분계를 일반 집에 추가냐 물어봤죠? 예. 하게 되면 여기 자동 결산 분계 완료가 뜬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을 닫습니다. 일반 전표에 가서 12월 31일 가보면 이렇게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1급 2019년 제6차 87회 실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5번.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국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 2,500만원이 만기가 1년 미만으로 도래하였다. 이런 경우는 장기 차입금을 감소를 시키고 유동부채인 유동성 장기 부채로 변경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장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부채 모두 거래처 코드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2번. 2019년 9월 1일에 1년분 2019년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판매관리비인 임차료 1,8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월할 계산하시오.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말은 임차료로 처리했다 그랬습니다.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결산시에 미경과분에 대해서 차변에 선급비용으로 하고 대변엔 임차료를 차감을 시킵니다. 미경과분은 여기 1,800만원 곱하기 12분의 미경과 2020년 8월 31일이면 2020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 8개월입니다. 미경과분 12분의 8에서 1,200만원. 이것이 바로 차기분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미경과분 차기분 임차료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며 임차료에서 차감합니다. 그래서 차변엔 선급비용 1,200만원, 대변엔 임차료 1,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3번. 기말 결산연재 현금 과부족 개정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현금 과부족 차변인지 대변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합계잔액시산표에서 현금 과부족 잔액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확인했더니 대변 잔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현금과부족 37만원, 대변엔 자비익 37만 원입니다. 합계잔액시산표를 클릭합니다. 12월 31일. 그러면 여기에 자산 쭉 보면 여기 현금과부족이 있습니다. 현금과부족 대변잔액, 대변에 37만원이 있기 때문에 분기하면 차변의 현금 37만원, 대변의 현금과부족 37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과부족 37만원이 되고 대변엔 자비익 37만원이 되는 겁니다. 문제 6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 전산회계 1급 2019년 제5차 86개 실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KMC 회계는 유튜브나 네이버 TV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문제 5번.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결산일 현재 당기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200만원, 비품 감가상각비 45만원, 개발비 상각비 30만원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자동결산입니다. 그래서 분개하지 않고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는 제조 원가에 입력을 하고 비품 감가상각비와 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2번. 당기 법인세 비용은 1250만원이다. 기중에 납부한 중간 예납세액 및 원천 징수세액이 600만원이 있다. 이 법인세 비용도 자동 입력으로서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3번.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럼 잔액에 대하여 보충법을 사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단 대손 설정률은 1%라고 가정한다. 대손상각비도 자동 결산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전부 다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을 하고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을 클릭합니다. 0112. 먼저 감가상각비입니다.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경비입니다. 경비에서 일반 감가상각비 기계장치를 찾아서 200만원 2 플러스 엔터. 그리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비품 45만원 450 플러스 엔터. 그리고 개발비는 무형자산 상각비입니다. 여기다가 30만원 300 플러스 엔터. 법인세는 맨 밑에 있습니다. 여기 선납세금 600만원을 결산에 반영합니다. 6 플러스 엔터. 추가 계상액은 당기 법인세 비용 1250만원에서 선납세금 600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적습니다. 650만원 6500 플러스 엔터 하게 되면 법인세 등은 1250만원이 됩니다. 대손상각은 여기 상단에 대손상각이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먼저 대손율을 봅니다. 1%고 두 번째는 외상매출금하고 받을 어음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래서 요 단기 대여금 없앱니다. 미수금도 없앱니다. 선급금도 없앱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에 대한 대손 예상액이 충당금 잔액보다 작습니다. 잔액이 더 커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플러스가 나왔다면
결산 반영을 클릭하면 되지만 마이너스가 나올 때는 결산 반영을 클릭하지 마시고 이것은 일반 점표에 수동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계를 하게 되면 차변에 뭐가 되냐면 여기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 먼저 차변에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 39만 4천원 39만 4천원을 차감을 시키고 대변엔 대손 충당금 환입 3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받으러옴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변에 대손 충당금 받으러옴 12만원 차감을 시키고 대변엔 대손 충당금 환입이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반 점표에 수당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올 때는 결산 반영을 누르는 것이 아니고 취소를 클릭합니다. 예. 자동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일단은 점표 추가를 해야 되는데 점표 추가하기 전에 수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점표에 가서 12월 31일 차변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109 금액은 39만 4천원 또 차변에 받으러옴에 대한 대손 충당금 111번 12만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대손 충당금 환입 판매비와 관리비 부의 표시입니다. 851번 엔터. 이렇게 한 다음에 창을 닫고 아까 결산자료 입력 여기에서 이제 점표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점표 추가 결산 분계를 일반 점표에 추가하냐 물어봤죠? 예. 하고 창을 닫습니다. 그리고 일반 점표 입력을 가게 되면 12월 31일 여기에 이 감가상각비 그리고 개발비 상각 법인세 등이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을 닫습니다. 보충 설명을 하면 대손 충당금 설정 시 보조창을 이용하여 자동 입력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손 상각비를 계산하는 문제는 자동 입력 후 점표 추가 처리하지만 지금 문제처럼 대손 충당금 환입이 발생 시에는 수동으로 12월 31일에 일반 점표에 분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또 대손 충당금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사항을 문제 5번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영업부 건물의 화재보험료 상세 내역이다. 보험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이고 보험료 납부일은 2019년 7월 1일입니다. 보험료는 600만원이고 보험료 판매비 계상액은 600만원이다. 보험료를 지급할 때 보험료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처리할 때는 결산 때는 선급비용 그리고 대변의 보험료인데 이 선급비용에 대해서는 미경과분입니다. 미경과분 또는 차기분. 이게 차기분은 언제부터냐 하면 201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입니다. 6달이죠. 그래서 금액을 구할 때는 600만원 여기 600만원 곱하기 12분의 내년도 거 지금 12월 31일이죠. 7월 1일부터 12월 30일은 6개월 지났고 내년도 6개월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6개월
그래서 요게 들어가는 거죠. 요게 6개월 해서 미경과분 차기분은 3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차변의 선급비용 300만원, 대변의 보험료 판매관리비 300만원입니다. 2번 당사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생산부, 영업부가 있고 기초금액, 기중감소금액, 기말 퇴직금 추계액이 나와 있습니다. 추계액. 이 퇴직금 추계액이란 말은 뭐냐면 퇴직금 총지급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추계액이 나올 때는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뺀 것이 바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 설정액으로서 이 금액이 결산에 반영되는 겁니다. 이 추계액은 나와 있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여기 기초잔액에서 기준감소금 이걸 뺀 게 바로 잔액이 됩니다. 그러면 생산부는 퇴직급여 제조원가인데 여기 2200만원 2200만원에서 여기 기초 퇴직급여 충당부채 2000만원에서 800만원 뺍니다. 빼면 1200만원. 그래서 2200에서 1200을 뺀 금액이 바로 1000만원이 되고 퇴직급여 판매관리비 영업부 거는 여기 1900만원 여기 있죠. 추계액 1900이고 잔액은 여기 1700만원 마이너스 700만원 요 금액이 잔액입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입니다. 그러면 1900에서 1000만원 빼면 900만원 요것이 바로 추가 설정액입니다. 그리고 추가 설정액을 결산에 반영을 하는데 여기 자동 결산으로서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이 금액을 입력합니다. 여기 퇴직급여 제조원가 1000만원 이거는 생산부 노무비 퇴직급여란에다가 1000만원 입력을 하고 영업부 900만원 영업부 판매비와 관리비 퇴직급여에 900만원을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나중에 자동 입력이 다 끝나면 지금 전표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3번에 자동 입력이 다 끝나면 전표 추가하는 겁니다. 3번 결산일 현재 다음과 같이 제조 원가에 반영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자 한다. 감가상각비, 건물, 기계, 차량 이 모두 제조 원가에 반영할 거기 때문에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제조 경비란에 감가상각비 해당 칸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건물 850, 기계장치 370, 차량 운반구 120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 입력은 요 2번과 3번입니다. 2번과 3번을 입력한 다음에 반드시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해줘야만 분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 분계가 나와야 답이 맞는 거지 전표 추가 안 하면 이 두 개 2번과 3번 다 틀리게 되는 겁니다.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12월 31일 차변에 선급비용 300만원 대변엔 보험료 판매비와 관리비죠. 그래서 800번 뗍니다. 300만원 수동결산이 끝나면 창을 닫고 자동은 결산자료 입력을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한국자격증협회라고 검색 후 회원가입만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자격증 0112 퇴직급여 노무비 있죠. 여기다가 퇴직급여 전입액 생산부는 1000만원 10 플러스 엔터. 그리고 영업부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여기다가 금액은 얼마냐면 900만원 9 플러스 엔터.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제조 원가이기 때문에 경비에 입력을 합니다. 경비에 위에 있죠. 경비에 일반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건물 850만원 8500 플러스 엔터. 기계장치 370만원
그리고 차량 운반구 12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반드시 여기 F3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냐 물어봤죠? 예. 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자동 결산 분계 완료가 찍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자동 결산 분계가 완료가 된 겁니다. 2019년 제3차 84회 실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기말 현재 우리은행 차입금 3년 만기 중 300만원의 상환기간이 1년 이내로 도래하였다. 장기 차입금이 내년에 갚아야 할 부채로 도래했다는 얘기입니다. 단 유동성 대체를 위한 조건은 모두 충족되었다고 가정한다. 장기 차입금이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엔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감소를 시키고 대변엔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부채를 증가시킵니다. 장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부채 둘 다 거래처 코드를 적어줘야 됩니다. 수동 결산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2번 결산일 현재 영업부수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은 다음과 같다.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입니다. 여기 보면 정액법입니다. 정액법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입니다. 내용연수 50년이죠. 그래서 내용연수 50년분의 취득원가 5천만원 마이너스 잔존가액은 0입니다. 0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100만원이 나옵니다. 100만원. 이거는 자동결산입니다.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다 입력을 하는데 영업부기 때문에 영업부기 때문에 이것은 판매비와 관리비, 감가상각비 건물에 100만원을 입력을 하고 나중에 자동 입력이 다 끝나면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수동으로 한다 그러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100만원 그리고 대변엔 100만원입니다. 대변엔 감가상각 누계액 100만원입니다. 자동 결산도 하고 수동 결산도 하면 틀립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되도록이면 자동 결산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3번 매출 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럼에 대하여 1%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시오. 역시 이것도 대손상각비도 자동 결산입니다. 결산자 입력 메뉴에 대손상각 보조차익의 금액을 입력한 후에 전표를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수동으로 한다면 12월 31일 일반 전표 입력을 합니다. 차변엔 대손상각비, 대변엔 대손충당금 109번, 대손충당금 111번입니다. 이거는 금액을 계산해서 외상매출금 5억 8,912만원 곱하기 1% 해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뺀 나머지입니다. 받으러움도 받으러움 잔액 7,537만원에서 1% 그리고 받으러움에 달려있는 대손충당금 잔액 52만원을 차감한 23만 3,700원입니다. 그러나 이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그냥 자동으로 입력을 하고 나중에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12월 31일 차변에 장기차입금 플러스 우리은행 300만원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98002 300만원입니다. 수동결산이 끝나면 창을 닫고 결산자료 입력을 클릭합니다. 0112 아까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판매관리비죠. 판매관리비 감가상각비에 건물란에다가 100만원을 입력합니다. 엔터. 그리고 대손상각은 여기 상단에 F8 대손상각이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서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기 때문에 여기 미수금은
삭제하면 됩니다. 삭제합니다. 지금 이 마이너스 나왔는데 실제 문제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플러스입니다. 지금 다른 문제 가지고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옴에 대한 잔액만 남겨놓고 미수금 잔액은 없앱니다. 그리고 결산 반영을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동 입력이 끝나면 반드시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자동 붕괴가 안 나오기 때문에 두 문제가 틀리게 됩니다. 전표 추가를 클릭합니다. 예. 하면 결산이 끝났습니다. 전산회계 1급 2019년 제2차 83회 실기 기출문제 풀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12월 30일 현재 임대료, 영업외 수익 관련 기간 경과분이 있다. 5월 1일 주식회사 전주로부터 1년분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 임대료 720만원을 수취하면서 전부 부채로 처리하였으며 월할 계산하라. 5월 1일날 임대료를 받을 때 모두 선수 수익으로 했습니다. 5월 1일날 차변의 현금 720만원, 대변엔 선수 수익 72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경과가 안 됐기 때문에 다 부채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결산 때인 12월 31일 날은 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과된 거에 대해서는 부채를 감소를 시켜줘야 되고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금액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 720만원 곱하기 12분의 5월 1일부터 결산일인 12월 31일까지 8개월입니다. 8개월. 경과된 거. 그래서 경과된 거에 대해서는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를 감소를 시키고 대변엔 임대료라는 수익을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2번 기말 외상 매출금 중에는 영국 브리티시 기업의 외화로 계상된 외상 매출금 1억 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결산일 현재 적용환율은 1280원이다. 그러면 10만 불 곱하기 1280원 하게 되면 1억 2800만 원이 됩니다. 외상 매출금 1억 3천만 원이 1억 2800만 원 되게 되면 200만 원만큼 외상 매출금이 감소합니다. 대변에 외상 매출금 200만 원 감소하고 이것이 바로 외화 환산 손실이 되는 겁니다. 이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적어야 되고 외화 환산 손실의 반대는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수동 분계로서 일반 전표 12월 31일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3번 결산일 현재 다음과 같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반영할 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상하고자 한다. 건물 350만원, 차량 운반구 1200만원, 비품 330만원. 이것은 자동 결산으로서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선택한 후 판매비와 관리비 각각 계정 해당 란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문제 6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급 2019년 제1차 82회 실기 기출문제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5번 결산 정리사항 문제입니다. 먼저 결산 순서는 수동은 먼저 분계를 하고 일반 전표 12월 30일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은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금액을 입력한 후에 전표 추가하면 분계가 형성됩니다. 자동에는 말상 여인, 기말 재고자산,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퇴직급여 충당부채 전입액, 법인세 등입니다. 그래서 머리 글자로 말, 상, 여, 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번 기말 외상매입금 개정 중에는 미국 코메리사의 외상매입금 600만원 미화 6천불이 포함되어 있다.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은 1불당 1,100원이다. 외상매입금 600만원이 5천불 곱하기 1,100원에서 550만원 됐습니다. 외상매입금 600만원이 550만원 됐기 때문에 외상매입금 50만원이 감소합니다. 차변에 외상매입금 50만원, 대변엔 외화 환산이익 50만원인데 이 외상매입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적어줘야 됩니다. 2번 2018년 9월 1일 보험료 1년분 2018년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40만원, 제조부문 180만원, 본사관리 6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모두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자산으로 했다는 말은 선급 비용으로 했다는 거죠. 9월 1일날 차변에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 보험료는 월화에 계산한다. 이것은 수동으로서 12월 30일날 일반재배 분기하면 되겠습니다. 선급 비용을 했기 때문에 경과된 보험료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험료 제조원가 60만원은 여기 180만원 있죠. 180만원 곱하기 경과된 거 9월 1일 날부터 12월 31일까지면 몇 달이 경과됐냐 하면 4개월이 경과됐습니다. 9, 10, 11, 12. 그래서 180만원 곱하기 12개월분에 경과된 4개월 해서 60만원만큼 제조경비로 처리합니다. 또 본사 관리부문 60만원 곱하기 12분의 4에서 20만원을 판매비와 관리비인 보험료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험료 제조원가 60만원, 보험료 판매비와 관리비 20만원, 대변엔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을 감소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3번 12월 31일 결산시 총무부 직원에 대한 1,500만원, 생산부 직원에 대한 1,080만원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한다. 단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 처리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자동 입력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해서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 후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전표를 생성하면 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노무비의 퇴직급여 전입란에 1,080만원 그리고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퇴직급여 전입액란에 1,500만원을 입력하고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면 결산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문제 유산회계 1급 2018년 제6차 81회 실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5번 결산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기말 재고조사 결과 제품 300만원이 부족하여 확인한 결과 대한적십자사에 불우유토끼 물품으로 기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산일자로 회계 처리하시오. 불우유토끼 물품으로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기부금이 발생을 하고 대변엔 제품이 감소합니다. 대변의 제품 300만원인데 대변의 제품, 상품, 원재료 등 재고자산이 감소할 때는 반드시 적요 8번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2번 외상매입금 개정에는 중국거래처 헤이바오에 대한 외화 외상매입금 297만원 1위안당 165원이 계상되어 있다. 회계기간 종료 현재 적용환율은 1위안당 170원이다. 그러면 외상매입금 297만원 나누기 165 하게 되면
18,000위안이 나옵니다. 297만 나누기 160원 18,000위안인데 이 18,000위안이 오늘 170원입니다. 하면 306만원으로 외상매입금이 변경됩니다. 외상매입금 297만원이 306만원으로 변경되니까 9만원만큼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부채가 증가한 만큼 차변엔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외상매입금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를 적어줘야 됩니다. 3번 결산일 현재 당기에 계상될 유형자산별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기계장치 450만원, 차량운반구 영업부 375만원, 비품 영업부 96만원. 이것은 자동으로서 기계장치는 제조 원가의 감가상각비 입력을 하고 차량운반구와 비품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을 한 후에는 반드시 전표 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 6번 전액의 1급 2018년 제5차 80회 실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문제 5번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기말 현재 당사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광주 주식의 취득원가 전년도 말 당일연도 말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다. 취득원가는 1,000만원이고 2017년 12월 31일 공정액은 1,200이고 올해인 2018년 12월 31일 공정액은 1,160만원입니다. 취득할 때 분계는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1,000만원이 되고 대변의 현금 1,000만원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공정액 1,200이면 단기 매매증권이 2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200만원. 올해 1,160만원으로 공정가치가 평가됐습니다. 이러면 1,200만원짜리가 1,160이 됐으니까 40만원만큼 가치가 하락됐습니다. 그래서 대변엔 단기 매매증권 40만원이 감소가 되고 차변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입니다. 이것은 수동분계로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2번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의 기말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기말재고자산은 자동결산으로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각 항목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3번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다. 대손충당금 설정은 자동입니다. 자동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대손상각 보조창에서 매출채권만 결산에 반영을 한 다음에 자동은 전표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세계 1급 2018년 제4차 79회 실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장기차입금 중에는 미국 보아은행의 외화 장기차입금 1,000만원 미화 10,000달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이다. 장기차입금에 지금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근데 미화가 10,000달러죠. 그래서 미화 10,000달러인데 오늘 환율은 1,100원입니다. 10,000달러 곱하기 1,100원 하게 되면 1,100만원. 장기차입금 1,000만원이 1,1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장기차입금이 100만원 증가됐습니다. 이 증가된 금액만큼이 외화 환산 손실이 됩니다. 이 장기차입금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적어줘야 됩니다. 수동으로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2번 영업권은 2017년 1월 1일에 2,000만원에 취득하여 왔다. 회사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고 있다.
영업권은 무형자산인데 2천만원 취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용연수가 5년이라 그랬습니다. 이 영업권 상각은 자동 입력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 계산할 때 어떻게 되냐면 취득 원가로 나왔습니다. 취득 원가로 나오면 내용 연수로 나누어 줍니다. 여긴 취득 원가로 나왔기 때문에 내용 연수 5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2천만원 나누기 5 해서 400만원을 결산자료 입력에 판매비와 관리비와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동 결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붕괴가 되는데 이것은 그냥 자동으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무형자산이 취득 원가가 아니고 미상각 잔액으로 남았다면 잔여기간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3번 결산일 연재 재고자산의 기말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기말재고액은 자동결산으로서 결산자 입력 메뉴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12월 31일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100만원, 대변에 장기차입금 거래처 코드 적어야 됩니다. 플러스 보아죠. 영어로 B 하고 엔터를 치면 미국 보아은행이 나와 있습니다. 수동이 끝나면 창을 닫고 결산자료 입력을 클릭합니다. 0112 영업권 상각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보면 무형자산상각비 영업권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400만원을 입력합니다. 4 플러스 하고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기말재고자산 상품이죠. 메뉴에 기말상품 재고액 50만원, 기말원재료 여기 기말원재료 3300 플러스 엔터, 기말제공품 2800 플러스 엔터, 기말제품 1500만원 2로 플러스 엔터. 이렇게 자동 입력이 끝나면 상단에 F3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해야 됩니다. 예. 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 결산 문제 완료가 떴습니다. 창을 닫습니다.